꽁치 통조림을 이용해 요리를 하고 다른 냄비에선 생꽁치를 이용했습니다. 나머지 재료는 모두 같고 조리법도 똑같습니다. 꽁치조림이 완성됐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습니다. 내용물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통조림을 사용한 꽁치조림에서 비스페놀 A가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무려 10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생꽁치를 사용한 조림에서도 적은 양이긴 하지만 비스페놀 A가 검출된 겁니다. 일반 주방에서 그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의 원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물병이나 아니면 기타 주방 기구에서도 만약에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거나 이러면 비스페놀 A가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조림으로 만든 음식을 먹을 경우 비스페놀 A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게 증명된 상황.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학교 급식을 통해 비스페놀 A를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건 큰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은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고 또 성적인 발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문제가 아이들한테 미치는 그런 영향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자주 통조림을 통해서 비스페놀을 먹는다든지 또는 다른 이유로 비스페놀 A에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크게 될 수 있겠습니다. 학교 급식이라면 더 안전할 것으로 믿었던 학부모들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친환경 무상 급식을 먹이는 거는 안전한 먹거리를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좀 잘못됐다, 모순됐다. 안전한 먹거리, 질 좋은 급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구나. 대량으로 유통되는 많은 것들은 다 통조림에 들어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저런 걸 먹이고 있었다니 라는 약간의 배신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점심 한 끼가 별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매일매일 먹잖아요. 학교는 공공의 급식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전한 제품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스페놀 A 사용과 관련해 통조림 용기에 대한 기준만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물인 식품에서 검출되는 정도에 대한 규제 기준은 없는 겁니다. 통조림 캔에 대한 그 비스페놀 A 용출에 대한 기준은 유럽 연화 수준인 0.6 ppm 이하로다가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간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비스페놀 A 용출을 갖다가 최소화했고 대체 재질 용품을 개발할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비스페놀 A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학교 급식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통조림 식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스페놀 A로 코팅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포장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한 거죠.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것이므로 보다 더 강화된 그 규정이 더 적용돼야 되고요. 좀 더 먼 미래에서 생각을 하셔갖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하시고 학교, 물론 병원, 군대 이런 데서도 아예 깡통에 들어있는 음식, 그러니까 그런 공산품을 쓰지 못하게끔 하는 조치가 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먹는 학교 급식, 생선, 과일류는 물론이고 갖가지 양념과 소스까지 비스페놀 A가 함유된 통조림을 사용하고 있다니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네, 학교 급식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 가정에서도 이 통조림을 비일비재하게 쓰고 있는데요.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모든 식품 용기에 비스페놀 A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잃으면 되찾기 힘든 게 바로 건강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잃는 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잃는 것입니다. 양심적 생산, 정당한 이윤, 소비자 고발이 지키겠습니다. 네,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선물을 사야